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9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대구의 추경호 의원 3선입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오늘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그중에서 102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70표를 얻어서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충북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21표, 경기 이천의 송석준 의원이 11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영남 배제론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지역구 당선자의 3분의 2가 영남 출신이죠. 그리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출신 추경호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상 108석의 무기는 대단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들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나아가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앞으로 혼자 당을 이끄는 것은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7월이든 8월이든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공식 출범을 합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출범을 하는데 특히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죠. 한동훈 출마를 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당선이 거의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이냐 아니냐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손길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또 거대 야당의 폭주, 탄핵 정국까지 시도를 하려는 그 거대 야당의 폭주에 같이 맞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좀 하나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데, 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 사이에 지금 최근에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간질을 하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사이를 좀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고, 총선 패배 책임론이 원인이죠. 한동훈에게 책임을 다 넘기기 위해서 한동훈 책임론, 책임 있는 사람이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이 친윤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총선 패배 책임론 한동훈에게 씌우면서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렇게 지금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사퇴 요구를 한동훈에게 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비서실장 이간섭이었죠. 이간섭 비서실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때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해소를 했다.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를 했고 이제 확고하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날 거냐고 물어봤을 때 20년 이상 교본을 쌓아왔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많이 지쳐 있어서 재충전을 해야 된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손을 내밀었는데 이 양쪽을 이간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게 좀 두 사람이 다시 원팀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기에 대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 친박계들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이간질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죠. 김경률입니다. 김경률 회계사 그 한동훈 비대위에 있었죠. 그때 1차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1차 갈등이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였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해서 아마 용산에서 경로를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한동훈 위원장의 뜻이고 의지인 듯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사과,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에 막 비유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또 계속 이 용산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그런 말을 계속했죠.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총선이 끝난 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백수지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또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에 만나자고 하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시간을 준 것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닌데 마치 이것이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깔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계속 이 양쪽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역할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평.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까운 국회의원들에게 총선 전당대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방송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거 다 거짓말이다, 왜 그런 거짓말을 자꾸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좀 허황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을 계기로 해서 대권을 향한 많은 조직을 만들어놨다. 대권을 향한 많은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아주 방대한 조직을 만들었다. 총선 때 한동훈이 대권 꿈을 꾸고 아주 방대한 조직을 만들어놨다.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 걸쳐서 아주 방대한 조직을 만들어놨다. 그런데 그 조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조직이 전국 각지에 설치됐었는데 한동훈 측으로 다 흡수가 됐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선거 지원을 다니면서 자기 조직을 막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원 조직을 다 가져가 버렸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간질이죠. 양쪽을 이간질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채널A가 취재를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실제 이거 근거 없습니다. 그 정도 뭐 전국 조직 만들고 하면은 정치권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죠. 전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본인은 이 신평 변호사는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또는 그것 외에 정치적으로 양쪽을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신평 변호사가 본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멘토를 자처를 하는데 이미 용산에서는 신평은 멘토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보려고 신당을 창당할 거다, 이런 말을 또 막 하고 다녔죠. 그때 용산의 김원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멘토란 것은 황당한 얘기다. 공적 조직으로 다 일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멘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방에 걸쳐서 한동안 아주 방대한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윤석열 조직을 가져갔다. 그래서 또 이간질을 하는 거죠. 지난 1월 말에 총선이 한창일 때 심평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일종의 궁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지금 선거를 한참 뛰는 사람한테 궁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 열성적 활동가들이 한동훈 쪽으로 대부분 옮겨간 것이 거의 명백한 것 같아. 쿠데타가 아직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진행됐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또 SBS에 출연을 해서 중앙지방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지원 조직을 다 흡수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전혀 그런 움직임 없습니다. 그 1월 말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지금 여건이 총선 이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경률, 그리고 신평 이 사람들은 원래 좌파 출신이죠. 좌파 출신입니다. 이 우파에 어떤 애정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조국 사태 때 넘어왔다든가 조국 흑서를 쓴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김경률은 아시다시피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까지 지냈던 인물이고 그때 이 마포에 출마하라고 했는데 정청래 지역에 출마한다고 해놓고 바로 또 접어버리고 이랬죠. 그리고 신평 변호사도 과거에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경북 창당준비위원장 이런 것도 했고 대구 기호감 선거에도 출마를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손을 적극적으로 마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초비상 상황이죠. 탄핵 정국까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투톱 중에서 한 사람 원내대표 추경호 선출된 것을 또 계기로 해서 다시 좀 팀을 추스르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부터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머지 한쪽 톱을 원톱을 채워서 투톱을 완성하는 그런 상황도 기대를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